검색 요정입니다. 구글은 작년에 페이지 스피드를 포함해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정의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바로 Core Web Vital이라는 것입니다. Core Web Vital은 LCP, FID, CLS이라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어떤 특정 요소들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들을 점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LCP, Largest Content Full Paint는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의 가장 큰 요소가 얼마나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내 메인 컨텐츠 파트가 사용자의 화면에 렌더링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큰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하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 로딩 시간이 짧을수록 이 LCP는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First Input Delay, 이 FID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페이지에 방문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때 페이지가 반응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역시 사용자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LCP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짧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CLS인데요. CLS는 Cumulative Layout Shift의 약자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버튼 클릭 등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화면의 요소의 위치가 바뀌면서 예상과 다른 것을, 의도와 다른 것을 클릭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주 이상한 사이트들 말고는 이런 기능들이 별로 없는데요. 강제로 사용자에게 그들의 의도와 다른 뭔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사용자 경험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레이아웃의 변화가 많을수록 그 시간이 길수록 CLS 점수는 낮아집니다. 각각의 점수는 구글 페이지 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기업용 SEO 플랫폼을 제공하는 브라이트 엣지라는 곳에서 4개의 산업군별로 상위 랭크된 페이지들의 랭킹 부스트, 즉 이 코어 웹 바이탈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출 순위를 위한 측정 키워드는 각 분야에서 검색 점유율이 높은 상위 50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교육, 금융, B2B 분야, 그리고 리테일 쪽 이 4가지의 산업군을 비교했는데요. 가장 우수한 것은 금융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나온 URL들 중에서 총 24% 정도가 랭킹 부스트를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금융 사이트 SEO는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간단합니다. 많은 기능 페이지들이 로그인 이후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검색 노출 대상이 됩니다. 대신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굉장히 심플한 정보성 페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간단한 컨텐츠 최적화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정보 사이트도 금융 쪽에는 많이 있고요. 텍스트 중심의 정보성 페이지다? 굳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로딩을 지연시킬 별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미지 폰트로 떡칠을 하는 경우만 없다면요. 두 번째는 B2B 사이트들로 나타나는데요. 이 B2B라는 건 어느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브라이트 엣지에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URL의 13% 정도가 코어 웹 바이탈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B2B 사이트들도 정보성 콘텐츠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거래 기능이 있는 사이트들은 정보성 페이지에 비해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아마도 브로셔 같은 역할을 B2B 사이트에서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 시각적인 임팩트를 주기 위해 상당히 큰 이미지들, 히어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 등의 용량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의 URL이 부스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테일 쪽은 랭킹 부스트를 받은 URL이 거의 없다 정도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DB에서 컨텐츠를 불러오는 그런 페이지, 다이나믹 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페이지들은 일반적으로 스태틱한 페이지에 비해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자체의 속도도 느리고요. 사용자의 액션에 대한 반응도 느립니다. LCP와 FID 차원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페이지 속성으로 보여지고요. 리테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DB에서 제품을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리테일 페이지들은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 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히어로 이미지들 때문에 LCP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중간중간 뜨는 팝업들도 CLS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쇼핑 사이트들처럼 상세
제품 설명 페이지까지 모두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 두 분야 모두 리뷰 사이트 같은 정보성 사이트나 페이지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바일 프렌들리라는 개념은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제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요. 이러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이다라는 것에는 여러 판단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글자 크기도 적절해야겠죠. 너무 작으면 보이지가 않겠죠. 클릭할 수 있는, 즉 터치할 수 있는 요소들 간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간혹 아직도 단순히 데스크탑 사이트를 이 모바일 화면에 줄여놓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응형 사이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요소들 뿐 아니라 페이지 로딩 스피드 역시 제가 코어 웹 바이털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페이지 스피드는 원래부터 강조되던 요소입니다. 꼭 모바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이게 제대로 뜨질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사용자건 보편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가져야 한다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다소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 있는 사용자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선 인터넷 환경은 직접 랜선을 연결하는 것보다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안 그래도 중요한 요소인데 모바일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모바일에서의 페이지 속도 개선을 위해서 구글은 AMP라는 기술적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더 가독성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이것들이 어떠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 환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딩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유기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퇴근 시간에 강남역 주변에서는 LTE로도 상당히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콘텐츠에 대해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리고 이 콘텐츠는 SEO 콘텐츠의 한 부분입니다만 오가닉 검색 결과 영역에서의 상위 노출과 유입 활성화는 전체적인 마케팅 효율성 증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 사용자뿐 아니라 검색 엔진이라는 사용자 역시 늘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